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오늘 5월 2일 월요일 아침인데요, 지금 6시 25분입니다 5월 2일 오늘부터 야외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서 이렇게 활보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걷는 풍부만큼은 계속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온이 좀 쌀쌀하네요. 지금 영상 6도인데요 지금 현재 좀 바람도 좀 간간히 불고요, 공기가 좀 약간 차다는 게 좀 느껴질 정도의 약간 쌀쌀한 날씨. 이게 보통의 날씨 아닌가 싶은데요, 5월이라고 하더라도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약간 차가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외투를 걸치지 않으면은 조금 이런 날씨에서 야외 활동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지난 4월에 좀 약간 이상기온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여름 날씨처럼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통상적인 날씨로 좀 돌아왔습니다. 미세먼지 수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좋은 수준이고요. 날씨만 좀 쌀쌀하다 뿐이지 나머지는 적당하네요. 제가 어제 일요일이었죠, 또 영화 한 편을 봤죠. 넷플릭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제목은 베킷이었습니다. 베킷. 베킷 2021년도 작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여기 주인공이 흑인 배우 1984년생으로 알려져 있죠. 존 데이비드 워싱턴이라는 배우입니다. 이 배우가 좀 84년생 나름 젊은 배우인데요, 이 배우의 아버지가 그 유명한 덴젤 워싱턴. 덴젤 워싱턴 하면은 우리가 또 이퀄라이저에서 아주 쾌한 그런 액션을 보여주었던 제가 좋아하는 유의 영화 이퀄라이저 되겠고요. 거기에 주연 덴젤 워싱턴, 여러 차례 제가 방송에서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는 덴젤 워싱턴의 영화였고요. 그의 아들 존 데이비드 워싱턴의 주연한 영화 베킷, 어제 제가 관람을 했죠. 이 영화가 좀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영화인데요, 그리스 현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아마도 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여자친구하고 같이 여행을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리스로 여행을 갔죠. 그런데 그리스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 정치적으로 막 서로 여러 세력들 간의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그거 뭐냐면 중간에 미국 대사관이 나오는데요, 미국 대사관에 걸려있는 사진 하나, 바로 오바마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통령 사진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바마 대통령의 그 재임 기간하고 겹친다는 거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정권을 넘겨주기 전까지 2017년 초까지죠. 그 얘기는 그리스가 경제 위기를 겪었던 시기하고 맞물리는 거죠. 그리스가 초유의 유럽에서 그 디폴트 선언,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극심한 안 좋은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됐었죠. 그러니까 재정난이 심했던 거죠. 가장 주요했던 게 그러니까 긴축 재정으로 말미암은 당시에 그 경제 상황 아주 안 좋았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그런 부채도 많을 뿐만 아니고 거의 국민들의 그런 하루하루 생활도 심상치 않았던 그 시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 위기를 따져보면은 2008년도에 미국에서 금융위기 있었고요. 그때 전 세계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았었죠. 그 다음에 2010년대 초반, 중반 이렇게 흘러가면서 유럽 발도 경제위기, 그러니까 그리스 같은 국가들 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하고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경제 위기는 대단히 심각한 거죠. 왜 그러냐면 글로벌 경제. 안녕하세요. 일단 전등풍부 방송입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6시부터 7시까지 걸으면서 이런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특히 영화, 드라마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시사적인 이야기, 요즘에 이제 떠오르는 이슈들, 제 방송국에서 다시 보기 한번 보시면 어떤 류의 방송을 하는지 좀 잘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또 습도가 좀 높아서 안경에 김서림이 많네요. 이렇게 안경을 좀 벗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럽발 그 경제 위기의 본고장이죠, 그리스.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게 있죠. 사람들이 그리스 하면 떠올리는 거, 아테네, 스파르타, 뭡니까? 옛날 그리스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전 역사학자들도 많이 떠오르죠. 뭐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 뭐 페르시아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 뭐 이런 또 장엄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또 그리스 현지에 가보면 옛날에 또 그리스 신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조형물들, 건축물들 많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외국인들한테는 역사의 도시,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도 베킷, 이번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그런 그리스의 정취를 한껏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여행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아마도 이 베킷, 주인공 베킷이거든요. 주인공의 이름을 이렇게 제목으로 나타낸 것 같은데요. 이 베킷은 여자친구와 원래 예정에 없던 그런 경로로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교적 안전했을 그런 아테네 시내에서 말이죠, 다른 외곽으로 벗어나서 여행을 더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일종의 여행자의 심리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런 여행을 촉발하게 되는 계기는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도 이야기했던 그리스의 그런 경제 위기,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여러 세력들 간에, 특히 야당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 당시 새로운 어떤 가치 체계, 새로운 정책을 들고 나와서 현 정부를 공격을 하면서 지지자들의 결집을 유도를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막 시민운동가도 이제 발생을 하고, 각종 집회가 열리고요.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목소리들이 이곳저곳에서 이제 울려 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당시 백힙과 그의 여자친구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아마도 좀 벗어나고 싶지 않았을까. 어떤 정치적인 그런 혼란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그거 자체를 취재를 하거나 뭐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 도시로 들어온 게 아닌 이상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거는 당연한 심리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벗어났어요. 벗어나서 조금 이제 외곽지대를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죠. 사건의 발달입니다. 이 백희씨 여자친구를 태우고 가다가 졸음운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유명한 졸음운전, 음주운전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그 졸음운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최소 본인은 안전벨트라도 했죠. 근데 여자친구는 안전벨트도 하지 않은 채 그 옆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던 거죠. 졸음운전 하다가 그 좁은 산길을 달리다가 잠깐 운전해서 시선을 떼고야 맙니다. 어떻게 될지는 이제 감이 오죠. 차가 뭐 낭떠러지로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 차가 서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차가 떼굴떼굴 구르다가 전복된 채로 정지하게 되는데요. 어떤 낡은 집을 말이죠, 그대로 막 파손을 시키는 거죠. 낡은 집의 벽을 뚫고 들어가서 전복된 채 그 자리에 이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자친구의 상태는 안 좋은 거를 이제 직감을 하고요.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처음에 이야기가 시작할 때는 이거 보통의 그냥 여행 이야기, 여행 중에 일어나는 어떤 약간의 이제 서스펜스, 이런저런 일들이 좀 생기구나. 근데 뭔가 정적인 분위기도 있고 그렇다. 그런데 이 전복 사고가 일어난 순간부터 해가지고 우리의 주인공 백희는 이제 쫓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경찰관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이 사람이 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에서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사관 직원도 사실 믿을 만한 존재일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공할 어떤 정치적인 그런 속임수, 그런 노림수가 있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력 정치인의 가족을 납치하는 그런 상황에 본인이 이렇게 연루가 된 거를 알게 됩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정치인의 반대파에서 이렇게 공격을 일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유도 따지지를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들어오는 공격. 그러니까 그런 식이거든요. 딱 발각이 되면은 총알이 날라오는 약간 그런 느낌. 근데 문제는 한번 생각해보죠.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사실은요, 결정적인 장면이 좀 하나 있어요. 좀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물론 그거를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말이죠, 그런 공격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고는 자살을 실행에 옮기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삶의 역설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어떤 삶을 마감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누군가가 영문도 모를 전혀 나와 관계없는 내가 저지르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미 판단을 마친 그 외부의 그 악당들에 의해서 내 자신이 좌지우지 된다는 사실, 아마도 그런 사실에 좀 분노가 생긴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삶의 의지로 이렇게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결정적인 장면 중에 하나였고요. 순간적으로 이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갈 방법을 이제 찾는다는 거죠. 결정적인 장면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거의 후반부예요. 영화의 후반부에서요, 이 베킷이란 친구가 더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아테네에서 이제 집회 현장에서 말이죠, 실제로 집회가 발생하는 그날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위험한 사람들,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마주치게 되는데요. 보통의 현실에서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다시 마주치게 됐을 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겠죠.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른 척 하면서 도망친다, 숨어 있는다, 이게 하나의 방법일 거고요. 반대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맞서 싸운다. 왜냐, 만약에 이 자리를 피하면은 영원히 이 사람들한테 쫓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베킷도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여자친구를 잃은 상황이고요. 자신도 더 이상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히려 삶에 대한 집착으로 보일 만큼 적극성을 가지게 된 계기는 뭐였냐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여자친구에 대한 미안함도 물론 있겠지만 그 정치인의 가족, 납치된 그 가족을 위해서 만약에 자신이 나서지 않는다면 그 가족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당시에 그런 환경, 상황 자체가 아주 위험하게 흘러가고 있던 그런 순간들이었기 때문에 깨달았겠죠. 아마도 그런 마인드 아니었을까요?
사실은 그 악당들한테 맞서 싸운다는 거는 진짜 대단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맞선다는 것 자체가 거의 자신이 죽을 가능성, 자기가 희생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맞서 싸우는 길을 선택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 현장을 빠져나가려는 그 악당들을 거꾸로 추적을 해서 이렇게 잡고 강하게 맞서 싸우는데요. 그 생명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 이제 좀 담겨 있는 부분이 아닌가. 물론 우연이었지만, 잠깐의 실수였지만, 여자친구를 그렇게 보내고 자신도 죽을 뻔한 그런 상황.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악당들의 공격을 통해서, 만약에 그 악당들이 말이죠, 백킷을 그대로 남겨놨으면,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관찰하기만 했으면 아마 사망에 이르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삶에 대한 그런 집착을 반응하게 한 거, 끝까지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 게 거꾸로 역설적이게도 그 악당들이었고요. 그리고 아마도 백킷은 깨달았겠죠. 자신이 이렇게 그냥 죽는 게 대수가 아니라는 것을. 거꾸로 여자친구를 잃게 되는 그 차량 전복의 그 현장에서 말이죠, 그 동일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이제 범죄의 현장을 결국은 목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제 어떤 삶의 역설이죠. 본인의 모국에서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일도 아니고요. 하필이면 그때 그 시간에 여행을 갔고, 하필이면 여자친구와 같이 있었고, 하필이면 그때 장소를 이동을 했고, 그 시간에 졸음운전을 했고, 그게 그 차가 범죄의 현장, 범죄의 소굴로 전복이 돼서 그 집을 뚫고 나갔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도 본능적으로 그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찾지 않았나. 그리고 그 본능은 점점 이제 이성화가 됐을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타국에서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와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이성의 개입을 통해서 이제 찾게 된 거겠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영화는 말이죠, 이퀄라이저처럼, 아버지가 주연을 했던 덴젤 워싱턴의 이제 이퀄라이저처럼 그렇게 호쾌한 액션이라든지 그런 사이다 같은 장면들을 만나기는 힘들어요. 오히려 그 반대죠. 약간 답답한 상황, 흔히 말하는 고구마 닭다리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은 전부 다 자신한테 위해를 가하기 위한 자신에게는 적대적인 상황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사실은 조력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조력자들도 자신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사실은 영어도 잘 통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이 주인공이 현실을 헤쳐나가는 방법. 결국은 본인이 물론 의도하진 않았지만 본인 때문에 일어난 그런 일련의 이제 사건들 때문에 다시 살아난 자신의 이제 삶의 의지를 통해서 좀 바로잡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에 대한 마음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사실은 죽으려고 했지만 해결 방법이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 다른 누군가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잘은 모르겠지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 아마도 주인공의 심정이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극도로 긴장된 그런 상태에서 주인공이 이동하기조차 어려운 몸을 이끌면서 그만큼 집중력을 발휘를 할 수 있었던 것. 결국은 어떤 삶에 대한 의지, 결국은 자신에 대한 어떤 반성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그 상황만큼, 그 상황만으로도, 여자친구를 떠나 보냈다는 그 상황만으로도 버티기가 어려웠을 텐데, 오히려 그 현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들, 그 시도들이 모여서 마지막에 그런 결과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자, 제가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를 반드시 직접 볼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보통의 어떤 복수극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우리의 주인공이 무슨 과거의 특수부대, 뭐 특수요원이었던 사람도 아니고요. 아마도 평범한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개발자일 수도 있고요. 그런 판매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일, 그러니까 이렇게 막 몸을 쓰고 막 싸우고 하는 일이 아니고, 그냥 나름의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해외로 이제 여행을 하게 돼서 겪게 되는 어떤 사건의 휘말림을 통해서 보통 사람 같으면은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쫓기는 신분이 되고요. 자신을 조여들어오는 그 악의 세력으로부터 스스로가 이제 지켜내야 되고,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함으로써 나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렇게 상투적이지 않아서 좀 좋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6시 55분이네요 걷는 풍부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아침에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